자, 15번도 되게 어려운 문항이었죠. 집합 A, 집합 B, 집합 C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이거가 생략되긴 했지만 집합 A는요 y는 3분의 4x라는 직선을 그려두시고 요 원을 그리셔서 그 둘의 교점이 생긴다면 이거는 AND잖아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 보셔도 괜찮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저 둘의 정확한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자 일단은 3분의 4x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또 3, 4도 지나는 자, 요 정도의 직선. 자, 얘가 y는 3분의 4x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반지름 일자리니까 x축에 접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직선하고는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4x 빼기 3y는 제로까지 거리를 구해보시면, 자 루트 한쪽에 4, 4, 16하고 3, 3, 9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아마도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절대값 하면 5 남거든요. 네, 거리가 딱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꼼만 칠할걸. 자, 일단 이 점 보이십니까? 네, 이 점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점의 정확한 좌표가 집합 A의 원소예요. 그럼 집합 B하고 집합 C를 관찰해 보건데, 집합 B하고 집합 C 역시 y는 3분의 4xy의 교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요. 집합 B 소속에 있는 원은 중심이 a 플러스 1, a이면서 반지름이 절대값 a 녀석이고요. 집합 C는 b 플러스 1, b이면서 반지름이 절대값 b 녀석인데, 자, 이 둘의 속성의 같음에 일단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부분 또 이 지점이에요. A하고 B와 1과의 대조관계를 정확하게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1과 A, B 더하기 1과 B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을 X좌표, 이것을 Y좌표로 봤을 때 두 좌표의 차이가 딱 정확하게 1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즉 Y는 X-1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읽어내셔야 하고, 두 번째 A는 어차피 1보다 크기 때문에 반지름 절대값 A는 이제 A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B는 A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B 역시 B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이 가지는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똑같고 Y좌표와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은 y는 x 빼기 1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x축에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대조관계를 이해해 보시면 a보다는 b가 크기 때문에 이 두 원은 다른 원이죠. 중심 좌표도 다를 거고 반지름도 다를 거고, b가 조금 더 큰 원, 반지름 a 원이 좀 더 작은 원, 반지름은 1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a가 1이 아니다를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1, a, b의 순서가 돼야 되는 건데, 자 y는 x-1이라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면 조금 더 판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즉 y는 x-1의 그래프는 1,0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2,1 얘네들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직선은요 x축까지 거리하고 y는 3분의 4x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3분의 4x까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운 직선이에요. 그리고 a는 1 이상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a를 맨 앞으로 밀어봤자 2,1에서 출발하는, 즉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스타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2,1 뭐랑 좀 낯익으셔야 되느냐, 반대쪽에 찍어뒀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낯익어야 돼요. 여기 2,1이 있거든요. 서로 원점 대칭의 관계죠. 그리고 a 값이 혹시나 1이 된다면
중심을 2,1로 가질 뿐만 아니라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그렸던 초록색 원과 합동인 원이 돼야 정확하게 접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자, 요거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1이라는 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면, 즉 여기쯤 원의 중심을 갖게 된다면, 혹은 여기쯤 원의 중심을 가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x축까지가 좀 더 멀고 직선까지가 가깝고, x축까지가 멀고 직선까지가 가깝기 때문에, 자, 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낸다면, 그림이 좀 떴지만 이해 부탁드려요. 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낸다면, 네, 문제에서 주어진 3분의 4x 직선과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진 직선,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자, 우리가 가진 직선, 현재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4x였었고 3,4를 정확하게 통과하는 이 정도의 직선의 방정식이었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그려내야 될 원은 2,1에서부터 중심을 가지게 되는, 그죠? 길이가 1짜리인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을 그려낼 수 있는데 a가 1일 때는 딱 정확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고, a 값이 1이 아닌 또 다른 지점에 원의 중심이 찍히게 된다면 a 플러스 1,a라고 할게요. 반지름은 현재 a고요. 여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좀 가까워 보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a 플러스 1,a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보신다면, 자, 분모에는 5가 생성이 되겠죠. 4a 더하기 4 마이너스 3a의 절대값. 이게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고, 반지름 현재 a잖아요. 그죠? 자, 얘는 정리하자면, 좌변은 정리하자면 5분의 a 플러스 4a 더하기 4 a 플러스 4죠. a하고 누가 더 기냐, d가 기냐 r이 기냐에 따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의 대수 비교를 하기 위해 둘을 빼봤을 때, 자, 5분의 a 빼기 5a는 마이너스 4a이고요. 더하기 4가 있으니까 a 마이너스 1로 묶입니다. 현재의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황상 d로 표현되는 값과 r로 표현되는 값은 r의 값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호 성립의 상황은 a가 정확하게 1일 때였죠. 그래서 아까 a 값이 1일 때, 즉 원의 중심이 2,1로 잡혔을 때 직선과 접혔던 거고요. 그 이유는 항상 d의 값이 r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원의 중심이 찍히면 반드시 y는 3분의 4x와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a 값이 1이 아니면, a 값이 1이 아니라면 a 플러스 1,a가 여기 있고 저 뒤쪽에 b 플러스 1,b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교집합, 즉 교점의 좌표가 1개, 2개, 3개, 4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미 집합 A에서 가진 원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가 또 추가가 돼버리면, 문제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모순이죠. 그죠? 어차피 지금 3, 4분면에서 나타나는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교점을 1, 4분면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교점의 개수 1개는 독립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추가가 된다면 몇 개가 추가가 되어야만, 2개가 추가가 되어야만 3개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A 값이 1이 아닌 상태로서 A하고 B가 접하는 상황보다 오른쪽에 원이 그려진다면 2개의 원이 교점이 다 다르면 4개가 되고요. 모순이죠. 2개의 원이 똑같은 교점을 지난다고 해도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1 더하기 3은 3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두 원이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도 없었죠. A하고 B는 다르니까.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냐?
A가 1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모든 상황이 모순이더라. 귀루법이죠. 그러면 A는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A 값이 1이면 자 원이 앞쪽 원이 이제 여기로 고정됩니다. 교점은 요 좌표가 되고요.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남았죠. 이제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다른 색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교점, 그죠? 집합 B의 원소죠. B에서 원소를 하나 가질 때 집합 C는 어쩔 수 없이 교점을 두 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원이니까. 그 녀석이 하필 집합 B의 교점에 해당하는, 집합 B의 원소에 해당하는 두 번째 원과의 교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문제 요구사항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 너무 지저분하지? 여기 아까 3, 4분면에 있는 집합 A의 원소 하나, 여기 집합 B에 의한 원소 하나, 여기 집합 C에 의한, 또 여기도 C에 의한, 네, 이 세 개의 교점을 갖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라스트로 딱 한 번만 그릴게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최대한 잘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칠판으로 설명할 때랑 또 다르네요. 자, 3분의 4x가 있고요. 첫 번째 집합 A에 의한 교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B에 의한 교점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집합 C는 저 교점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개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합집합의 원소 세 개고요. 세 번째 원이 이제 요 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약간 틀어졌다 지금은. 자, 여기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겠죠. 아까 여기가 2, 여기가 1이었으므로 요 비변도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점을 보시느냐? 이렇게, 아이구야, 밝은색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셨을 때 안 밟잖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셨을 때 유상각형 보이시죠? 네.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 길이가 2가 됐는데 비율이 3대 4인 상황이 됐죠. 그럼 3대 4대 여기는 비율상 5가 돼야 됩니다. 5라는 비율이 2라는 길이가 됐기 때문에 3이라는 비율은 5분의 6이 되면 되고요. 4라는 비율은 5분의 4가 되면 되고 5분의 8이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점, 우리가 찾는 집합 B의 원소는 5분의 6, 5분의 8이 되고요. 세 번째 원이 이제 어디를 5분의 6, 5분의 8을 지나면 얘기가 끝납니다. 고생했습니다. 답 찾아야 돼요. 자, 여기다가 세 번째 원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디다가 쓰지?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5분의 6, 5분의 8. 그럼 5분의 6에서 1 빼는 거니까 5분의 1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5분의 8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B제곱. 2차 방정식 풀어줘야 되는데 B제곱하고 B제곱 날라갈 거고 B제곱 하나 남을 거고, 여기 5분의 2B, 여기 5분의 16B니까 5분의 18B, 25분의 1, 25분의 64니까 25분의 65, 25분의 65 맞겠지. 는요. 인수분해가 뭐 25를 곱해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보이는 학생이면 B-5분의 곱해서 65 더해서 18이 되는 조합이 13하고 5의 조합이 있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B는 무엇이거나 1이거나 5분의 13인데 당연하게 5분의 13이어야 되겠죠. A가 1이니까요. 자, A 값은 그래서 1로 선택을 하시고 B의 값은 5분의 13으로 선택을 하셔서 둘을 더해 짜잔 5분의 18이 정답입니다. 자, 고생이 많았습니다.